주말 사이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는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는데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정치권의 현안들 개혁신당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대표님,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은 어제 공개됐는데 역시 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검찰청 요겁니다. 네. 검찰청은 폐지, 그 다음에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조직 개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거는 그냥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고요. 네. 복수열전인 것 같아요. 복수열전? 네. 왜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전 세계 어디에 검찰청이 없는 나라가 있죠? OECD 검사 국가 제도는 중에 다 있긴 그러네. 검찰청이라는 게 없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면 공소청은 도대체 뭐로 번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외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헌법학계에서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단어가 있죠. 네. 그러면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검찰청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헌법 개정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거냐,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성급해요. 지금 쭉 조직 개편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복수혈전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검찰이죠. 검찰 딱 봐도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감히 너희가 그렇게 수사했지, 뭐 대장동 뭐 쌍방울 난리치면서 수사했지, 조국 전 대표 수사했지, 너네 이번 기회에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 플러스 뭐냐면 권력의 용속화를 추구하는 거죠. 권력의 용속화.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인기 좋아. 우리 국민 주권 정부야. 니네가 우리 수사하지만 않으면 우리 권력,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년 30년 끌고 갈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너네 아작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 못하게 만들겠어라고 하는 의도가 완전히 읽히죠. 그다음에 기재부도 뭐예요? 기재부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민주당이 돈 펑펑 쓰고 막 나라 빚내고 싶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예산 기능 아예 뺏어가지고 총리 소속이라고 하지만 총리 소속은 사실상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돈 쓸 거야. 니네 우리한테 앞으로 너희 옛날에 건방지게 우리한테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거 다 잘라내겠어. 그다음에 제일 투명하게 보이는 게 방통이잖아요. 방통이 이진숙 쫓아내려고 이제 이걸 없애버리고 점 하나 찍고 돌아오는 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거를 옛날에 우리 말 안 들었던 사람들, 우리 수사했던 사람들을 벌주기 용으로 써도 되는 거냐. 아니, 국정 운영이 무슨 복수열전입니까? 옛날에 이경규 씨도 복수열전 찍고 패가망신했어요. 저는 이 정부도 패가망신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검찰청 요 관련해 가지고 이 민주당의 의견이 결국 많이 반영된 거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보다. 왜냐하면 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갔으니까 결국 다선 의원이고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의원 중에 한 명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보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힘의 역학관계도 있고요.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운영보다 어떤 국익보다 명분을 더 우선시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명분. 뭐냐 하면 완전히 아작을 내겠다라고 하는 강경파가 득세를 한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장관이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제도들이 어쨌든 기능을 해야 되고 기능을 안 하면 욕먹는 건 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자기들이 욕 안 먹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수사기관을 전부 그 행안부에 몰아놨어요. 경찰 15만이 있는 경찰도 행안부. 그 안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도 어차피 뭐 경찰이니까 행안부. 중수청도 행안부. 아니, 이러면 1차 수사기관이 전부 행안부에 가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는 뭐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원래 1차 수사기관을 컨트롤하는 게
검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검찰 날려버려. 예. 그러면 중수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기구도 다 행안부로 줘버려. 아니 이런 식이면 우리 한번 시계를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이상민 조합 정도만 되면 모든 수사기관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아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아니 그렇게 옛날에 충암고 라인 뭐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수사기관을 전부 한 장관 산하로 모는 게 말이 됩니까? 권력이 집중된다 권력이 말씀이시군요. 집중되죠. 그리고 예. 이게 만약에 또 서로 그 1차 수사기관 안에서 이제 인사교류라도 일어난다 쳐봐요. 이거 다 뿌리가 경찰에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카르텔 형성되고 뭐 봐주기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예.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나중에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뭐 국가수사본부든 수사가 미진해서 범죄 피해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예. 다 대통령 장관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 그런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줏대도 없고 제대로 자기 생각을 밀고 가지도 못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원내대표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성 목소리를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 이재명 위에 김어준이 있다 이런 얘기를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개딸들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 팬덤이 강하잖아요. 예, 뭐 1인 정당이라고 야권에 예. 비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재명 위에 김어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예. 대통령은 이제 다시 선거하실 분도 아니고 예. 임기 이제 끝나면 뭐 끝나시는 분인데 어허. 김어준 씨는 임기가 없는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예. 야 내가 지금 갈 거면 더 세게 김어준 씨가 하자는 대로 예. 아니면 민주당의 강경파 김어준 씨가 이끄는 강경파 당원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예. 내가 다음번에 뭐 의원도 한 번 더 할 수도 어허. 있고 당대표 최고위원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계속 더 그냥 제도 그냥 엉망진창 만들면서 강성 지지층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하자는 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해서 이거 좀 볼게요. 사법개혁안이잖아요. 이제 네. 검찰 얘기해봤으니까. 법원 대법관 14명이던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던데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개혁신당은? 이거 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 네. 26명 중에 22명의 대법관이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는 뭐 네.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일단 두 가지입니다. 대법관을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는 거예요. 예.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 합의체라는 게 제대로 된 토론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26명이 모여서 토론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 예. 국회 상임위가 보통 20명 정도 규모입니다. 예. 국회의원들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도 여러분 국회 방송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토론이 됩니까?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사실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전원 합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첫째가 있고요. 예. 그러면 증언을 일정 부분 하자라고 결정을 내더라도 한 대통령 임기 중에 절반 이상 갈아치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 보수의 균형도 있을 것이고 예. 여러 대통령의 임기 중에 차근차근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예. 대법관 뭐 20몇 명 단위로 막 요동을 친다. 예. 이게 정상적인 대법원 운영일까요? 네, 국민들의 예. 사법 신뢰가 지금도 높지도 않은데 땅바닥 떨어질 겁니다. 네. 앞서 이제 검찰 개혁도 복수열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대법관 늘리는 것도 그 복수열전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나요? 그럼요. 이것도 복수열전이죠. 이건 뭐에 그때 대한 복수요?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직전에 네. 왜 전원 합의체 열어가지고 빨리 유죄 취지로 결정했냐. 선거법. 네, 선거법. 예. 공직선거법 판결 유죄 취지로 전원 합의체에서 했던 것 때문에 전원 합의체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 예. 이거는 복수혈전도 복수혈전이지만 사법부 장악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거죠. 사법부 장악.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 넣어 놓으면 예. 정권이 바뀔지 뭐 연장될지 어떨지 봐야 되겠지만 정권이 솔직히 같은 정당 안에서 연장돼도 예.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도 좀 정권 불안하죠. 구체적 성격이 있는 경우가 네. 좀 있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26명 중에 22명 알박기 해놓고 간다라고 하면 예. 내 노후가 좀 따뜻하겠지.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보장 그다음 예. 그러니까 복수혈전, 노후 보장, 사법부 장악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이건 어때요?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뭐 설치한다고
민주당에서 안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예.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자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잡아가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재판부를 우리 헌정사에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반민특위하고 네, 그다음에 예.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아마 했던 예. 것 같은데 헌법에 다 넣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예.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는 헌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 지금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던 우리 선배들도 그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이 우리 그냥 법으로 할게요. 아니 그러면 이런 식이면 다수당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그냥 특별재판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인민재판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굉장히 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랜덤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성이에요. 배당이 누구한테 그렇죠. 되는지 예.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판사들 한 몇 명만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배당하는 사법부 독립돼 있습니다. 예. 이거 말장난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로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굉장히 예. 위헌적인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민주당도 차마 현실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란 특별재판부요? 예.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야, 민주당 그 의원들은 헌법 시험 새로 봐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네 아무튼 국회의원 하기 전에 예. 최소한 헌법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하는 얘기는 예. 사법부 니네 알아서 기라는 얘기죠. 협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그렇죠. 일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하는 거 중에 예를 들면 한덕수 구속영장처럼 예. 왜 너희 특검에서 하자 그러면 구속시키라 그러면 법원 뭔 말이 많아 무조건 구속시켜야지. 왜 우리 말 안 들어? 예. 왜 특검 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협박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조국 혁신당이 이 성비위 사건 요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말이 좀 많습니다. 여기 책임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거든요. 네. 이 조국 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거는 좀 약간 우스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요? 조국 혁신당의 현 지도부는 조만간 조국 전 대표에게 다시 대표직 넘길 계획이었잖아요. 전당대회 네, 뭐 전당대회 곧 11월인가 한다고 열어가지고 했죠. 예. 네, 곧 열어서 다시 조국 전 대표에게 지금 다시 바톤을 넘기겠다라고 한 분들인데 예.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빨리 물러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예.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구나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고요. 조국 전 대표 SNS에 글 올려서 나름의 사과문 같은 걸 올리긴 했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돼요. 조국 원장이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거. 조국 혁신당은 예. 일단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갈 정도로 예. 솔직히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이죠. 그럼 다른 분들 뒤에 숨지 말고 예. 본인이 나와서 제대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국 원장의 SNS 글이라든지 그걸 보면 네. 옥중이나 당무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당시에 비당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전 사무총장이죠. 네. 저랑 금요일에 인터뷰할 때 제가 이거 질문했더니 답변은 그 얘기였거든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당일에 대해서 옥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당무 개입이니까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어제 나왔습니까? 아니 일단 이 예. 얘기는 다 말도 안 되지만 말이 예. 된다 쳐도 예. 아니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서 피선거권 회복되고 당원 자격 회복되자마자 자기가 책임지고 열심히 수습했으면 되잖아요. 예. 그거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 당원 자격 없었다. 이것도 또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을 좀 돌아가서 봐도 감옥에 계실 때도 이런저런 정치 메시지도 내고 당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당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재정 상황도 보고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저도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예. 여의도에 파다하게 있거든요.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렇죠. 썰이. 아니,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창립주고 그리고 대선 기간 내내 조국 혁신당의 제1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끌어내겠다라는 예. 게 제1 과제였는데 그럴 정도로 당에 지금 중요한 인물이 내가 형식적으로 지금 당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했다? 아이,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 오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사퇴했으니까 비대위가 뜰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이 예정된 전당대회보다 훨씬 빨리 조기 등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뭐 어쨌든 제대로 된 수습이나 책임을 지지도 못한 조국 전 대표가 또다시 지금 전면에 등장한다. 저는 그것도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당분간 저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철저한 자숙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저 그러니까 원장 뭐 자료 내려놓고 그렇죠. 자숙한다 그래놓고 SNS에 무슨 뭐 귀에 손대고 있는 사진 올리고 이런 게 뭐 경청이 아니잖아요. 예. 경청과 자숙, 성찰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어떤 자숙 그리고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다시 재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원장 자료도 물러나라 이 얘기신 거예요? 다 물러나야죠. 다 물러나고 예. 당분간 좀 조용히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조국 원장과 뭐 인연이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당분간 좀 예. 쉬어가라.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이동이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일단은 빠졌어요. 예. 네네.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욱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욱 대표의 이제 1대1 회동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 좀 이른바 정치 복원에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만나면 뭐 하냐?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집에 올 건데 요런 입장이세요? 설령 자기 얘기만 하고 집에 오더라도 만나는 건 좋습니다. 아하. 예. 예, 거기서 뭐 하다못해 한두 마디라도 예. 서로 인간적인 얘기 또 속에 있는 얘기 하면 도움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저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가 이제 두 대표 간 악수를 나눌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가 뭐 그런 얘기했죠.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는 뭐 사람 아닌 분들하고는 뭐 악수하지 않는다. 예. 근데 이렇게까지 여야 대표 대통령 같이 만나는데 예. 여기서도 악수를 안 하면 그것도 사람 아닌 거 아닙니까? 서로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 본인이 사람 아니게 되는 거가 싫으시면 예. 이제라도 좀 악수도 하고 예. 대화도 좀 복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예.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 네. 이 두 사람과 연대합니까? 그게 뭐 연대를 직접적으로 한다 이런 거보다도요. 예.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이라는 게 워낙 허약해져 있고 예. 보수 진영 내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반탄 성향이 아닌 분들 예. 그런 분들하고는 좀 적극적으로 연대도 하고 힘도 모으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근데 연대? 뭐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직접 바로 뭐 지금 상황에서 연대를 한다 이런 거는 뭐 좀 나간 얘기지만 예. 같이 뭐 소통도 많이 하고 필요한 예. 부분이 있으면 협력도 한다. 그런 정도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지방선거 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1년 안 남았는데 혹시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머릿속에 좀 있습니까? 구상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찬탄파들이나 개혁파들과? 뭐 그런 거는 뭐 지켜봐야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정은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